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청사가 올 연말 입주를 목표로 사실상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8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내년부터는 해수부 부산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투자 리딩방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284명에 달했는데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덕신고강 부지조성 공사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산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덕신고강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100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청사가 올 연말 입주를 목표로 사실상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부산 동구 IM빌딩 공사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진역 바로 옆 20층 규모의 IM빌딩.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옮겨올 임시청사입니다. 건물 안은 전기, 통신,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 실내 인테리어와 사무환경 조성,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 입주를 시작해 20일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연말까지는 이전한다는 목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IM빌딩 20개 층 전체를 주 청사로 사용하고 길 건너 협성타워 6개 층을 별관으로 운영합니다. 2, 3층엔 어린이집, 4층엔 브리핑실이 들어서고 5층부터 18층에는 850명 규모의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층 구내식당과 별관 협성타워의 회의실도 막바지 손질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도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 총 2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총 487억 원의 예비비를 올해 확보하였습니다. 직원 정주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487억 원, 내년엔 113억 원을 투입해 2년간 이주지원금과 관사, 전월세 실비를 지원합니다. 세종부산 간 통군보수도 운영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각종 해양 관련 또 해운 관련 산업들도 이 부산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부산시의 이 발전에 큰 이 토대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사가 자리 잡으면 정책 집행 속도와 현장 대응력도 크게 높아질 전망. 해수부가 연말 이전에 맞춰 입주를 마치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부산 체제가 본격 가동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투자 리딩방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재개발 지역의 한 빌라촌에 콜센터를 꾸린 뒤 역할을 촘촘하게 나눠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 상당수는 노후 대비 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 등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내 인적이 드문 빌라촌, 허위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콜센터가 자리한 곳입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경찰은 콜센터 관리자인 20대 A씨 등 11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같은 문구를 넣어 SNS를 통해 홍보하고 정상적인 광고 업체까지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유인책이 오픈 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안내하면
콜센터는 전문 투자 상담사처럼 접근해 조작된 수익 그래프와 허위 데이터를 제시하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현장에는 투자 성향을 분류한 표와 가명으로 만든 명함, 신분증이 다량으로 발견됐는데 피해자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별 대본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경력과 위조한 신분증으로는 피해자의 불안을 지웠습니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이 합숙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자들 상대했고 피해자들을 상대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성향이라든가 투자 의지 등을 기재해서 각 콜센터 조직원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에 속아 넘어간 사람만 284명, 1인 평균 피해액만 8,600만 원, 최대 18억까지 날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의 이름 투자금은 오랜 기간 모은 노후 자금이거나 자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조금씩 모아놨어. 비자금 결혼시키려고 모아놨죠. 원래 암 환자인데 더 심각하대요. 범행 수익은 대포 통장과 가상자산으로 세탁됐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무실에서 현금과 명품 등 1억여 원 상당의 현물, 대포폰 107대를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6억 7천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만여 개의 대포 계좌를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 여부와 범죄 수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라며 초기 일부 금액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는 수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산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거점 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100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4월 이후 공사가 멈춘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개항까지는 110개월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가덕신공항 정상 건설 약속과 여당 지도부의 추진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최소한 불가피한 연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부지조성 공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해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단속해 성매수 남성과 외국인 여성 1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A씨와 추가로 성매매에 가담한 외국인 여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확보된 압수물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 여성 3명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의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일 오전 8시 24분쯤 강서구 맥도길 인근 의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 소방당국은 소방차 42대와 139명의 진화 인력을 동원해 큰 불길을 40여 분 만에 잡았지만 이후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불은 4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명이 화상을 입어 1명은 현장 응급 조치했고 5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도심의 한 사거리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SUV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57분쯤 기장읍 한 사거리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한 SUV 차량이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 같은 방향을 걷던 70대 여성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로 상황과 차량 속도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IS동서가 부산시로부터 제보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IS동서는 지난달 경관, 건축소위원회 재심의를 위해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부산시는 경관이 이기대와 어울리지 않고
공공기여가 미흡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주택건설사업공동위원회는 사유화학 우려와 이기대와 부조화 등을 이유로 경관, 건축 분야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다 위 공원으로 불리는 창원 도섬이 가을을 맞아 한층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함께 섬 전역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현장,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 사이로 가을빛으로 물든 섬이 시선을 끕니다. 황금 대지의 섬, 도섬입니다. 지금 섬 전체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뒤덮이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머금었습니다. 올해는 이른 추위로 단풍이 11월 중순부터 절정을 맞아 색감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산책길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깊어가는 계절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둘러보는 게 너무 좋고 깨끗하고 파도 소리 조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섬은 단풍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 길을 걷기만 해도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섬이지만 사계절 꽃이 피고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대지섬이라는 이름처럼 황금대지 조형물과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과 얽힌 전설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도 가을 단풍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도섬 도선료를 25% 할인합니다. 바다와 단풍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빛으로 물든 도섬. 경남의 대표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약 6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상남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2.9%, 1,979억 원 줄었습니다. 3년 연속 세수 재축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와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경남교육청은 분석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과 예산은 늘봄학교와 돌봄체계 강화 533억 원, 기초학력보장 193억 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247억 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지원 250억 원 등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을 내적 변화와 성찰의 기회로 삼아 교육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며 학생 중심의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남도 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6일 열린 제428회 경남도 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19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463명 등 총 598명의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곳에 170억 2,300만 원, 개인 270명에 90억 1,300만 원입니다. 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고액 상습 체납은 법인 31곳과 개인 104명으로 체납액은 112억 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와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 정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백스코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가 부산시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최대의 김치 나눔 행사로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만여 포기 31톤 분량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부산 전역의 홀로 어르신 가정 등 6,200여 세대에 가구당 5kg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